안녕하십니까. 배정한자 풀이 시간이죠. 여러분 언제나처럼요. 배정한자는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못하셔도 이해는 가지만 중요한 건 세월 가기 전에 해내십시오. 공부는 때가 있는 법이죠. 자, 그럼 첫 번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글자일까요? 같이 보도록 하죠. 왠지 졸라맨이 뒷짐지고 있는 것처럼 비스무리하게 생겼죠. 흰 백은 말 그대로 흰색이고요. 밑에는 천입니다. 즉 이게 수건건자니까요. 천이죠. 즉 흰천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명주. 그래서 명주백 또는 비단백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영어로 옮기면 실크란 뜻이 되겠죠. 우리 그러니까 백포 그러면 비단과 무명이에요. 이건 무명은 배라는 건 뭐냐면 비단만도 못한 걸 포죠. 원래가 그래요. 그러니까 비단과 무명을 한자로 옮겨라. 그러면 백포가 되는 거예요. 비단백자, 포는 배포자. 배포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그렇죠. 뭔가 알린다, 편다. 그래서 펼포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배를 한자, 두자 잴 때는 꼭 펴놓고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다 할 때는 또 저자를 쓰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저게 포가 되기도 하지만 보자가 되기도 하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을 기다릴까요? 흰백이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흰백 옆에 귀신기. 즉 무슨 얘기냐? 형체가 없이 흐릿하게, 흰 듯하지만 흐릿하게 그 귀신 같은 모습에서 넋이다해서 넋백, 혼백 이런 자죠. 그런데 우리 혼비백산이라고 하잖아요. 혼이 날아가고 백이 흩어진다. 이걸 혼비백산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 이제 백산만 써놨는데 마음이 흩어져서 가라앉지 않는 걸 백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혼은 정신을 주관하는 것이고 육체를 주관하는 걸 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혼백이라고 하는 거죠. 합쳐서 우리는 혼비백산 할 때 이렇게 씁니다. 비는 물론 날비자를 쓰겠죠. 혼비백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혼이 날아가고 비가 날아간다는 뜻이니까요. 그 다음에 넋이 흩어지고 이것을 혼비백산이라고 해요. 네, 황당한 경우들을 우리는 겪죠. 그럴 때 황당하다는 말을 대신 우리는 혼비백산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또 다른 경우를 보겠습니다. 어떤 자가 있을까요? 이번 글자는 초두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뜨물이라는 글자가 들어갔네요. 같이 볼까요? 이거는 초두는 당연히 초목이고요. 그 다음에 뜨물번자가 있죠. 즉 무슨 얘기냐. 뜨물 같은 늪지에 자란 수초같이 나무를 세운 형태. 이 늪지에는 꼭 이 풀이 이렇게 울타리 진 것처럼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울타리 번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울타리 리자랑 합쳐져서 번리 그러면 울타리라는 말이죠. 울타리 번자, 울타리 리자. 그런데 울타리 리자는 대나무처럼 대나무로 만든 것이고 울타리 번자는 나무, 초목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대나무도 초목이긴 하지만 그 앞에 나무냐 대나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좀 더 세분화시켰죠. 요즘 말로 말하면 나무대문이냐 쇠대문이냐 이런 식처럼 이게 조금 더 세분화된 거죠. 결국은 울타리라는 뜻으로는 똑같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이번 글자는 어떤 자가 나올까요? 네, 차례번자가 들어간 초두. 같이 한번 볼까요? 초두 밑에 차례번. 즉 무슨 얘기냐? 초목이 차례로 번성한 모습에서 무성할 번자라고도 하고요. 또는 오랑캐 번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번성하다 그러면 초목이 울창하거나 자손이 늘어서 퍼지는 걸 번성이라고 그래요. 이때 번자를 다른 번성할 번자를 써도 되죠? 민첩할 민재 밑에 실사자요. 이거 번성할 번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도 무성할 번자가 되고 그것도 번성할 번자니까 의미는 비슷해요. 그런데 번성 그러면 뭐냐면 이번에 나오는 무성할 번자에 성할성자를 쓴 이건 뭐냐면 초목이나 어떤 것들이 울창하게 뻗어나가듯이 자손이 그렇게 되는 걸 번성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자. 이번 글자는 천이랑 관계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건건 천건자가 나왔어요. 같이 볼까요? 수건건 천건의 무릎범자, 즉 천을 달아 띄울 수 있는 그렇게 만든 것이라는 데서 돛담배를 뜻합니다. 그래서 돛담배범, 돛범자예요. 이게 무슨 자예요? 무릎범이죠. 무릎범 앞에 삼수가 사라진 경우죠. 즉 천을 달고 물에 뜰 수 있게 한 게 뭐냐? 돛담배다 해서 돛담배범자입니다. 우리 범선 그러면 돛담배를 범선이라고 그래요. 돛을 달아놓은 배가 돛담배예요. 그렇죠? 돛을 달아놓은 배가
돛담배니까. 그러니까 저것은 요즘 말로 말해서 뭐 기관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선이 아니고 돛을 달아서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범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무릇범자 들어갔습니다. 같이 볼까요? 숲속의 무릇, 무슨 얘기냐? 숲속의 모든 소리 같다는 데서 이게 범어범자예요. 범어라는 게 뭐냐? 범어범 할 때 범어는 고대 인도의 언어 또는 완성된 말을 범어라고 그래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요. 뭐가 우리나라로 전래가 되죠? 그렇죠. 인도의 불교가 전래되죠. 그러면서 오면서 기록문화의 범어가 뭐냐? 인도어예요. 그것을 숲속의 모든 자연의 소리처럼 완성된 자연의 이치를 담았다고 해서 범어범자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결국 이 글자가 만들어진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또 외국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어떤 때는 막 벌레가 윙윙윙 거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혀가 늘어진 소리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지하게 딱딱한 소리 같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외국인들 그 말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을 때 그거에 맞게끔 만들어져요. 한자는.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이랑 관계 있겠죠? 삼수변은 물이고요. 이건 병부절이라고 해서 무릎마디 이렇게 무릎 꿇고 무언가 떠 있는 모양이죠. 즉 물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양처럼 무언가 떠 있어요. 물에 뜨는 모습에서 넘칠범 또는 뜰범자에 넘치다란 뜻으로 더 많이 쓰이겠죠. 범남 그러면 물이 흘러 넘치는 걸 범남이라고 그래요. 이 남자, 넘칠 남자는 우리가 이 약을 남용하다, 넘치게 쓰는 걸 남용이라고 그러죠. 그때 넘칠 남자입니다. 합쳐서 범람 그러면 물이 넘쳐서 막 흘러나가는 걸 범람이라고 그래요. 이때 범자는 넘칠 범자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물이요. 그 꽃잎을 놓고 그릇에 꽃잎을 놓고 물을 계속 부으면 꽃잎이 어떻게 돼요? 올라오다 나중에는 옆으로 떨어져 나가겠죠. 넘치니까 물 따라서요. 이걸 범이라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그 이해하면 모양이나 자형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도 물이랑 관계가 돼 있겠죠? 같이 볼까요? 네, 이 글자는 물수 옆에 다알핍자를 합쳐놓은 자죠. 즉 무슨 얘기냐? 물에 미끄러지듯이 간다는 데서 이것은 뜰범자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다알핍자의 원자는 다알핍은 바를 정자의 반대 자형입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물에 뜬다는 건 물에 가라앉을 것 같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물에 뜰 범자예요. 그래서 범익 그러면 뭐냐면 범일 그러면 물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이때 이것은 이른 넘칠 일자죠. 물에 뜬다는 건 굉장한 과학일 겁니다. 사람들이 똑같은 쇠인데 어떻게 하면 뜨고 어떻게 하면 가라앉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나무인데 어떻게 세워놓으면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뜨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을 사람들이 형체를 보고서 아하 우리의 개념을 반대로 했다 해서 이것은 물에 뜰 범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칠 벽자가 들어갔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자가 물리칠 벽이고요. 칼도입니다. 즉 뭐냐? 물리치듯이 칼로 가른다는 데서 쪼갤 벽자 또는 깨트릴 벽자입니다. 우리 벽두 그러면 뭐냐면 글이나 말의 첫머리, 일이 식자 때는 맨 처음을 벽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새해 벽두부터 이상한 소문에 시달리다 할 때 벽이 뭐예요? 쪼갤 벽자예요. 그런데 쪼갤 벽자를 자세히 보면 물리칠 벽 옆에 칼도예요. 우리가 칼을 들고서 누군가를 물리치듯이 콱 이렇게 쪼갠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거의 물리쳐낸다는 거예요. 이걸 벽이라고 그러고 두자는 그것을 명사화시킬 때 들어가죠. 두, 벽두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일의 맨 처음 벽두에 이렇게 글자가 바뀐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물리칠 벽이 참 많이 나옵니다. 물리칠 벽자 볼까요? 물리칠 벽자 밑에 손수, 손 중에서 물리칠 수 있다. 나머지 손가락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어떤 손가락이냐? 엄지손가락이다. 그래서 엄지손가락 벽자입니다. 벽지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벽지라고 그래요. 엄지가 어떤 거예요? 그렇죠. 으뜸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물리칠 수 있는 손 중에서 그렇게 표현할 때 어떤 사람이 1등을 이렇게 그 다음 손가락은 내가 못해요. 이렇게 엄지 1등이 이래야지요. 그렇죠? 이걸 물리치듯 모든 걸 할 수 있는 손 중에 으뜸. 그럼 엄지손가락이거든.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손가락 들으면 이상해요. 어쨌든. 네, 이번 글자도 물리칠벽자가 들어갔습니다. 같이 볼까요? 물리칠벽 밑에 옥곡, 즉 무슨 얘기냐? 옥을 물리칠 만한 완벽한 구슬, 그걸 둥근옥이라고 그래요. 둥근옥 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다 할 때 벽자를 이자를 써요. 흠이 없는 구슬 또는 사물이 결점이 없이 훌륭한 걸 완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때 모든 걸 물리칠 수 있는 옥이 뭐냐? 둥근옥이에요. 그래서 완벽이라고 하는 거죠. 이 완벽에 대한 고사는 여러분이 알 겁니다. 그렇죠? 초나라 때 나왔었던 일, 사건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모르는 분은 주소창에 검색창에 완벽 쳐보십시오. 네, 완벽하게 뜰 겁니다. 이번 글자 같이 보도록 하죠. 또 물리칠벽 옆에 병병. 병이 들어가지고서 물리칠 수 없는 병. 이거 뭐냐? 버릇이에요. 그래서 버릇벽, 오래 묵은 병, 벽이라는 자입니다. 도벽 그러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걸핏하면 남의 물건을 훔치려 드는 버릇이죠. 이게 버릇벽자는 결국 물리칠 수 없는 병이요. 이게 버릇벽 또는 오래 묵은 병벽자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도벽. 훔치긴 훔치는데 늘 물리칠 수 없는 병이요. 그런 버릇이요. 그러니까 한자 이쯤 만들어내면 거의 이해하기 수준입니다.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에도 물리칠벽이 들어갔어요. 문을 물리치듯이 아주 그냥 막은 걸 건방지다고 팡 물리치듯이 뭐 하는 거예요? 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열벽자입니다. 또는 물리칠벽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개벽 그러면 뭐냐면 천지가 처음으로 생기거나 어떤 일이 바뀌는 걸 개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0개자의 열벽자, 개벽 얼마나 좋습니까? 꼭 제가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도를 믿습니까? 그러면서 천지가 개벽합니다. 그러지. 나는 무슨 뭐 아주 그냥 난 이 한자를 알잖아. 10개자 물리칠벽자. 세상이 처음 콱 쪼개지듯이 열리는 거예요. 아주 대문을 걷어차듯이. 이쯤 되는 걸 개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머리가 아주 놀랍죠. 네, 이번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딱 봐도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옷이 해질 패자입니다. 이게. 그리고 눈목이죠. 즉 옷이 해진 곳을 눈으로 슬쩍 보다 잠깐 보다 자예요. 그러니까 슬쩍 볼 별 잠깐 볼 별자예요. 벼랑간 그러면 뭐냐면 갑자기 난데없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경험 한번 해봤을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의 그 옷 살짝 찢어지거나 이거 약간 고개 숙였을 때 야릇한 부분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 눈 슬쩍 보죠. 이걸 별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도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못 사는 사람들은 옷이 해졌고 그 부분을 꿰매지 못해서 일할 때가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요. 이거 야릇하거든. 이걸 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별안간 그러면 그걸 슬쩍 보는 눈 사이를 별안간이라고 그래요. 이거 시침이 뚝 떼고서 슬쩍 눈만 잠깐 눈동자만 싹 갖다 제자리에 오는 거죠. 이거 별안간이거든. 난데없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자가 얼마나 재밌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옷은 일부러 찢어서 나와. 네, 뭐 난데없이 막 찢어진 옷도 나오고 뭐 이러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글자도 너무 쉽게 이해될 겁니다. 같이 볼까요? 어류 중에서 옷이 있는데 사방 찢어지듯이 몸을 숨기면서 옷에 팔다리 머리가 나오듯 하는 어류가 뭐냐? 자라요. 그래 이게 자라별자예요. 원래는 이자죠. 이자와 동자입니다. 같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 그러면 거북이와 자라를 얘기하는데 즉 이 자라 구자가 자라별자가 재밌게 만들어진 건 옷이 헤어졌어요. 찢어졌어요. 옷이 찢어지면 구멍이 있죠. 그곳으로 팔다리 머리가 쑥 나오듯이 뭐가 나왔다 쏙 들어가는 게 뭐예요? 자라요. 알죠? 닌자가 어원이 자라죠. 닌자 부부가 자고 있는데 어린 닌자가 아빠 엄마 뭐해? 그러니까 아빠 닌자가 뭐라 그래? 닌자. 엄마는 자라. 네, 그랬다는 얘기가 있죠.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